글램픽도 약간 뭐 수집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랑크론 26년. 그 럭셔리한 제품을 역시 비싼 거. 사실 저 재력은 절대 없고요. 이것도 빌려 입고 온 거예요. 슬란지바 슬란지바. 네, 안녕하세요. 글램피딕 선사하는 위스키와 치계 페어링 플레이 위스키의 배대원입니다. 오늘은 위스키와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있는 주제죠. 저희가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두 분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열심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신라의 이준엽 디렉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영 작가입니다. 파인아트 분야의 전문가신 두 분을 함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어요. 저 정말 긴장도 하고요. 좀 영광스러운데요. 일단은 시원하게 칵테일로 이 차를 시작을 해볼까요? 푸시푸 살론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열 바텐더라고 하고요. 저희 푸시푸 살론은 1920년대 금주법 시대 당시에 미국 기차역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바이고요. 승강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섞이듯이 예술인들, 동네 주민, 그리고 여행객들이 하나로 섞이고 그리고 설레임과 내일에 대한 휴식을 제공하는 그런 바입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또 특별한 칵테일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저희 푸시푸 살론의 두 가지 시그니처 칵테일과 오늘의 글램피딕 촬영을 위해서 프로모션 칵테일을 한 가지 개발해서 총 3가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파인그린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뜻으로 말차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크리스마스 같은 칵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하나는 이제 티키 문화를 녹인 그 애프리코 크러쉬라고 하는 칵테일인데 2024년 올해의 컬러에 선정된 색상이고요. 그 티키의 문화처럼 트로피컬하고 휴양지에서 마실 수 있는 편안한 칵테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램피딕을 위해서 프로모션으로 개발한 칵테일은 알로에 시럽이랑 코코넛, 라임 코디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상쾌하고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을 선사하는 이국적인 칵테일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프로모션 칵테일의 이름은 메도우 피딕이고요. 그 한 달 동안 푸시푸 살론에서 한정 판매될 예정입니다. 와 이런 칵테일들이군요. 예쁘게 먹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따로 그럼 약간 에그녹을 바탕으로 만드셨다고 주셨는데요. 상당히 부드럽고요, 달콤하고요. 진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맛을 내는 칵테일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좀 어떠셨어요? 평소에도 코코넛이랑 그 라임 맛을 너무 좋아해서 그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그 두 가지 맛을 굉장히 즐겨 먹는 편인데 딱 그 맛이 느껴져서 너무 맛있고 그 로즈마리 향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서 너무 바텐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디렉터님은 좀 어떠셨어요? 바삭바삭한 크런치한 것도 직관적으로 느껴져서 좋았고 너무 시원해서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바텐더님이 섬세한 걸 제가 이해를 못해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번에도 와서 꼭 이걸 먼저 주문하고 싶은 그런 맛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두 분 모두 또 우리 글램피딕과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모든 아마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이 위스키와의 인연은 아빠 찬장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군대 가기 전에 여하구들에게 좀 임프레션을 주고 싶어가지고 아빠 찬장에서 뭘 하나 빼왔죠. 이제 기억해보니까 그 글램피딕 15년인가? 그게 제 글램피딕 첫 인연이었는데 본격적으로 마시게 된 거는 제가 멕시코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회사 회식을 어떤 멕시코에 있는 되게 유명한 샤먼이라는 바에 갔었는데 거기서 글램피딕 바트를 사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또 이게 뭐냐, 술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더 저한테 각인된 첫 위스키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전해 듣기로 뭐 글램픽도 약간 뭐 수집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럼 모으시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컬렉팅을 하다 보니까 멋진 분들 되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컬렉터 분들.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분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와인이랑 위스키를 매해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여쭤봤는데 자기 자식이 나중에 컸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같이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작품 세일즈를 할 때마다 글램피딕 위스키를 모으자.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글램피딕이라 가지고 첫 작품 세일즈였을 때 글램피딕 15년을 사서 이제 병에다가 이제 뭐뭐뭐 판매했을 때 기념. 그래서 꾸준히 모아오고 있는데 마시는 것도 좋아해서 빈 병만 좀 많이 남아있긴 한. 축하할 만한 그 순간순간 있을 때마다 글램피딕을 구입하셔서 그렇게 또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되게 좋은 위스키를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너무 그 재력이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저 재력은 절대 없고요.
진짜 열심히 납세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가님은 저하고 종종 뵀잖아요. 그죠? 최근에 제 전시 때 와서 축하를 해주셨죠. 아뜰레 가나였었나요? 네. 네. 그 5명의 작가가 본인이 해석한 그 가나 초콜릿에 대한 경험,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 개성으로 표현을 한 그런 전시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꾸덕한 질감을 굉장히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처음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저희 미영 작가님은 글램피딕이 진행하고 있는 예술 후원 프로그램이죠.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에어 프로그램에 2024년 당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글램피딕 진행하고 있는 글램피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에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가 2002년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글램피딕의 어떤 역사나 브랜드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요. 전 세계 예술가 분들을 글램피딕 증소가 있는 스코틀랜드 스페이스 아즈로 초청을 드립니다. 오시는 여행 경비, 체류 경비, 작품 활동비 다 지원을 해드리고요. 3개월 동안 스코틀랜드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요. 증류소를 바라보면서 위스키를 바라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예술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본사로부터 이제 합격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대학교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뻤던 네. 그 기억이 나고요. 지원을 했을 때 경쟁률이 250대 1이라고 들었어요. 250대 1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작가 할걸. 위스키 브랜드 중에서는 사실 글램피딕이 거의 유일하게 예술에 대한 협업, 특히 시각 예술에 대한 협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긴 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좀 많이 마셔가지고 창작을 위해서. 글램피딕을 살펴보면 이미 뭐 전 세계 판매량 1등의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지만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거든요. 그리고 글램피딕의 적은 어제의 글램피딕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작가님이나 아니면 럭셔리 스포츠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항상 후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더 후원해 주십시오. 예술가들이랑 갤러리 업계에 있는 분들이 술이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그죠. 언제나 책임 있는 음주를 저희 지향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신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켜야 할 헤리티지는 지키면서도 언제나 새로운 것들 향해서 도전하는 모습, 그게 글램피딕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코틀랜드라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작품에서. 스코틀랜드라면은 그 어렴풋이 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지원서에 나는 그 바람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했었고 며칠을 지내 보니까 실제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위스키는 바람이랑 물이 그 위스키의 형태를 만든다는 그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바람개비 모양의 어떤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면서 바람개비 만들 수 있는 그 모양을 오려서 거기 위에다가 좀 바람의 형태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 움직이고 있는 그 바람의 그 맵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나가서 그 바람을 느껴보면서 그 바람개비를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한 개씩 이렇게 컬렉트를 해서 네. 1일 1작품에 1가지 이렇게 해서 7월에 달력의 형태로 그대로 이제 설치를 했어요. 실제 그 글램피딕 증류소 안에 있는 그 갤러리 안에 이제 설치를 했을 때가 7월 한 26일 정도 돼서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7월 31일 될 때까지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작품을 완성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밝은 날은 좀 이제 밝게 그리고 네. 좀 어두운 날은 어둡게 그렸는데 이제 제가 완성을 하고서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축하를 하시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 그렇지 스코틀랜드는 대부분 비가 오고 어둡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잘 표현을 한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료도 좀 특이한 걸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레지던스를 갈 때
딱 재료를 챙긴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먹을 하나 챙겨갔어요. 이제 위스키를 제가 글램피딕 증류소에서 사서 위스키에다가 먹을 갈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바람이 불 때 그 위스키 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위스키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와, 완전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위스키까지 작가님 작품에다 그대로 담긴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타탄 체크라는 작업이 있다고 저도 이제 사실 미리 보고 왔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램피딕의 증류소가 위치한 그 더프타운에 그 연례 행사로 하는 하일랜드 게임이 있잖아요. 더프타운의 그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로 모든 분들한테 이제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 경기도 하고 이렇게 연주, 백파이프 연주도 하고 또 행진도 하고 막 하는데, 전통 의상이라고 하죠. 킬트라고 하는 의상을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킬트 천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모습이 너무 또 아름답고 생동감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킬트 천을 저의 작업에 녹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바라보는 창문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제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진 그 타탄 체크 천이 한번 과감하게 여기에 구멍을 내보면 어떨까. 많이 이제 오려내고 천들을 겹쳐서 작품들을 만들었던 그곳의 그 생활을 그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현대 미술의 핵심이 뭐냐면은 안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게 현대 미술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화가 아니라 패브릭이라는 소재를 쓴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인의 눈으로 봤던 그런 것들을 담아낸다는 거, 그건 확실히 새로운 시도라서 그 부분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글램피딕하고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 도전 정신 딱 이야기하는 게 현대 미술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들으니까요. 또 새로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를 가기 전과 후가 정말 제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저한테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 증류소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가족적인 거예요. 굉장히 친근한 분위기의 증류소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저 더 가고 싶어지긴 합니다. 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궁금했던 게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그 많은 작가님들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빌리시는 건지 전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제 뭐 다양하게 있죠. 이제 소장전을 하는 거면은 저희 소장품들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기획전, 작가님이 작품을 저희한테 위탁을 하시는 거죠. 전시 기간 동안 판매가 끝나고 또 일정 위탁 기간 동안 또 이제 저희가 계속 판매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전시가 있나 봐요. 많죠. 이제 대관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제 정말 공간만 빌려드리고 월 임대료를 받는 그런 전시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더 멋진 전시들이 이제 기획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가분은 어떤 자기의 이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갤러리스트는 그런 이상이라는 아주 비물질화된 정신적 가치를 이제 금전적으로 통역하는 일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가. 저희가 작품을 판매해야 작가분들의 생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부담이고 힘들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술, 그러면 금전적, 물질적인 거 약간 언급하는 게 약간 터부 시대긴 하지만 솔직히 필요한 거잖아요.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거고요. 당장 캔버스는 사와야 되잖아요. 뭐 직접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들도 가족 있고 생활을 영위하려면 그 책임과 압박이 사실 전시 오픈 전날 되게 심하게 오거든요. 이제 좋은 갤러리는 전시 오픈하기 일주일 전에 작품을 미리 팔아요.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 근데 오픈 전까지 아직 홀드는 됐는데 컨펌된 게 없다. 그때 이제 또 글램피딕의 사설을 보면서 또 힘을 많이 정말 많이 받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글램피딕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용기가 필요했을 때 또 용기와 희망을 줬던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글램피딕 도움을 정말 많이 받으신 거. 항상 오늘도 받고 있고 매일 받습니다.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요?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좀 감상할 때 도움이 될까요? 비싼 작업이라고 해서 홀려서 보면 안 되고, 유명하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편견을 버리는 거. 위스키도 사실 비싸면 비쌀수록 맛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나한테 맞는 위스키는 아니라고 보거든. 비싼 작업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예술을 찾아가는 거니, 편견을 내리고
맞는 걸 찾아가는 거 그게 전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소름 돋기 위스키하고 너무 똑같은데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나베를 좀, 버리고 가격을 버리고 나한테 맞는 위스키를 찾아가는 과정, 결국은 글램피딕으로 올 거니까요. 네, 다 당연하죠. 이미 와 있는데요. 여기. 그럼 작가님께서는 좀 어떤 포인트를? 전시장에 가보면은 이게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끌리는 작품이 꼭 있더라고요. 저를 이제 끌어당기는 그 작품 앞으로 가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걸 분석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좀 새롭게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감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분의 최애 글램피딕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네. 좀 12년은 20대, 30대 정도의 그 경쾌함이 저는 마실 때 느껴지고 그 목청을 치는 듯한 어떤 상쾌함? 15년에서는 좀 그런 밸런스된 어떤 성숙함? 네,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에서는 좀 노련함, 성숙함? 네, 그런 게 저는 이렇게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저의 상황과 잘 맞는 게 이제 15년이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서 그런지, 맛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네. 네,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 30대 경쾌함이라면 작가님 12년 좋아하셔야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디렉터님은 어떠세요? 혹시 최애 글램피딕 있으세요? 저는 이제 위스키를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념하기 위해서 데일리로 마시는 위스키 나누는데 아무래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랑크론 26년. 글램피딕 26 그랑콜은 네. 그 럭셔리한 제품을 역시 비싼 거. 맞아. 마셔보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다른 위스키에 만족을 했었는데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클리는 또 18을 제가 좋아하는데 묵직함? 그게 더 강조되는 것 같아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좀 비 오고 하늘이 어둑어둑할 때 그럴 땐 또 18을 좋아하는데 근데 확실히 18은 그 느껴지는 게 오래된 사과? 그 향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18 같은 경우가 최소 18년 동안 올로스 쉐리 캐스크하고요. 또 버번 배럴에서 수성한 원액을요. 저희가 특별히 매딩이라고 해서 안정화 과정을 거쳐요. 3개월 동안요. 그 다음에 병입을 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맛이 일률적이기도 하고요. 18을 만들 때는 저희가 옥구통을 약 150개만 특별히 선정해서 배치 번호를 또 부여해서 관리를 해요. 일정한 맛을 이렇게 매끄럽게 고급스럽게 유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8을 다 슬란지바 건배를 해볼까요? 네, 자 슬란지바. 슬란지바. 굉장히 그 달콤한 어떤 꿀의 향, 그리고 좀 오크 향이 느껴지고요. 그쵸. 그 향이 너무 우아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피니쉬가 너무 여운이 많이 남아서 계속해서 길게 계속해서 마시게 되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8 항상 마실 때마다 느껴지는 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사과가 아니라 잘 익은 사과, 꿀에 졸인 사과처럼 달콤하게 들어가 있고요. 좀 무엇보다 이 우아한 오크 향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18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특히나 술 그리고 위스키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과 술, 위스키.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그 파인아트는 1900년대, 1800년대 이제 파리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탈리아 로마 중심의 문화였다가 다 아시는 뭐 마네, 모네, 고갱, 고흐 이런 사람들이 다 파리로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살롱 문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살롱 문화. 예술가들이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비평가와 컬렉터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화를 꽃피우고 시각 예술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작가들도 만나고 주류는 그 예술가들이 서로를 만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매개의 핵심 매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확실히 그림에 굉장히 술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예술가 분들한테 그 술이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고갱의 그림에서도 술이 많이 등장하는 거를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갱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고흐랑 또 고갱, 또 친하고 또 형제들끼리도 뭐 친해서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이제 술이 강렬한 작품의 원천이자 광기의 원천이라는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작품의 원천이자 광기의 이유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술을 하려고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모더니즘의 미술의 시작을 누구로 할까 되게 불분명한데 고흐 이후부터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새로운 걸 도전했던 사람이라서 또 술 그럼 빠지지 않는 예술가가 그러니까 해밍웨이를 들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유명하죠. 어. 진짜 이 내주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한 분으로 해밍웨이가 자주 들렀던 그 바도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지가 될 정도로 해밍웨이가 즐겼던 칵테일이 모히또도 있고요. 아마 네. 다이키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술을 즐기셨는데요. 해밍웨이는 건강상 그 칵테일에 설탕을 좀 빼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마시는 그런 칵테일하고 해밍웨이가 그 작가분이 드셨던 칵테일하고는 좀 맛이 좀 다를 것 같기는 좀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마시실 수 있으셨군요. 근데 제가 살짝 듣기로 설탕을 빼고 기주의 양을 2배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더블식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아, 근데 궁금한 점이 네.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가들이 굉장히 그 술을 이렇게 즐겨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 알 것 같아요. 일단 뭔가요? 예술이죠. 미술, 술이에요.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거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 개그라서. 아, 너무 큰 오연을. 아, 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작품을 판매하면은 액자를 해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품은 외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품을 살려주는 걸 수도 있는 되게 또 중요한 아마 위스키에서는 또 병이 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눈썰미가 나름 있는 편인데 다른 병과 확실히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글램피딕의 특징적인 삼각형 병 모양은요. 독일 출신의 그래픽 아티스트이자 산업 디자이너인 한스 슐레거라는 분이 만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맑고 깨끗한 물하고요. 공기, 또 위스키의 재료인 보리의 3일체를 삼각형 병으로 표현을 했고요. 보통 바텐더 분들이 물을 많이 쓰잖아요. 젖은 손으로 병을 잡았을 때 덜 미끄러지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 플러스 약간 인체공학적인 점까지도 이점이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는 되게 의미 있는 그 역할을 글램피딕 디자이너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삼각형이라는 병 모양 자체가 글램피딕이 그 이후로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요. 도전 정신, 매버릭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디자인이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각형 병 모양은 변하지 않고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글램피딕을 시작으로요. 일단 이런 디자인이 그 브랜드를 대변한다, 말해준다는 철학이 퍼진 것 같고요. 여러 브랜드들이요. 글램피딕을 따라서 그 브랜드의 특징을 병으로 녹여내기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글램피딕의 철학이 물질화된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램피딕의 매버릭 정신, 도전 정신을 이야기할 때요.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글램피딕의 몰트 마스터, 그러니까 모든 글램피딕의 품질 유지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브라이언 킨스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이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이 아마 작가님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렉터님께서 약간 새로운 기획전을 전시하는 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글램피딕이 지금 창고에 수송 중인 오크통이요. 약 100만에서 130만 통이거든요. 그런 게 항상 수송되고 있어요. 브라이언 킨스만이 직접 선별해서요. 맛과 향을 체크해 본 다음에 전에 없던 새로운 글램피딕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또 더 어려운 건 글램피딕의 맛을 어느 정도 일정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위스키를 만들 때는 많은 장인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글램피딕 증류소에서 일하시는 장인분들만 150분이 넘으세요. 수십 년 동안 증류소에서 일하시면서 맛있는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이 딱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마시는 글램피딕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술이든 위스키든 다 공통분모를 가지는 것 같아요. 신체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신에서 통해서 새로운 걸 계속 찾아내는 거. 진정한 장인이신 것 같아요. 혹시 위스키도 감상하는 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병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브랜드의 스토리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스키 라벨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몇 년 수송된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요.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스키도 드실 때도 물론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요. 1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위스키잖아요. 그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시기 위해서는요. 색을 보고 향을 먹고 맛을 보고 피니시를 느끼는 그런 과정을 느끼시면 조금 더 위스키의 가치를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결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스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더 다가온다는 거. 사실 그게 컨템포러리 아트에서는 컨텍스트란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본다는 모순적인 행위가 예술인데, 사과 향이라든지 스파이스 그런 단어들을 텍스트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제 혀나 코가 인지하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예술이란 게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시지 않고 향을 좀 더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정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위스키와 파인 아트 미술의 공통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예술 또 작품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요. 레이디번 위스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레이디번? 마셔도 보고 에? 향도 맡아본 와, 최고가 위스키. 진짜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사 마신 건 아니고 그때 프리즈 아트 페어에서 이제 프리즈 마스터 섹션으로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 이제 북촌에 있는 되게 유명한 이제 디자이너분의 집에서 이제 작품을 갤러리들이 나와서 선보였던 행사였는데 집에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향이 좀 되게 좋은 향이 나더라고, 이 집에서. 남달랐군요. 남달랐거든. 세트에 뭐 4억인가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게 제가 말 떠는 게 이제 웬만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2번 마셨는데 오,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위스키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전설의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어요. 책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실제 보트를 보거나 마셔본 사람은 더욱 더 드물어요. 왜냐하면 레이디번이요. 1966년도에 오픈을 해서요. 75년도? 약 9년, 10년 정도 짧게만 가동했던 증류소예요. 근데 문 닫고 끝난 게 아니라 장비를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번 다시 마시고 싶어도 말 수가 없는 위스키인 거고요. 또 그 위스키 원액을 저희 윌리엄 그랜트가요. 레디번 원액을 다른 곳에 팔지 않고요. 저희 창고에 소중하게 보관해 왔습니다. 무려 50년 넘게요. 근데 지금까지 총 4번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에디션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출시하자마자 품절돼서 가져올 수가 없었고요. 에디션 2하고 3 정도가 국내에 아주 극소량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런칭된 게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종현 선생님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번 더 마셔보고 한 잔 더 마실 거예요. 레이디번 그거는 국내에서 혹시 판매가 됐나요? 실라우틀에 있는 더 디스트러스 라이브러리라는 저희 윌리엄 그랜트와 실라우틀이 함께 운영하는 고급 럭셔리 소매점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에디션 2하고 3를 볼 수가 있어요. 한 병 한 병씩 판매되는 게 아니라 10병이 한 세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에디션 2 같은 경우가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포토그래퍼 분의 작품으로 라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에디션 3 같은 경우가 또 당시에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의 미공개 작품으로 라벨을 만들었어요. 레이디번 같은 경우는 물론 마시는 거지만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님들의 작품으로 라벨을 만들었거든요. 글램피디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그 바에 갔었는데 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예술적이고 아름다워서 진짜 한참을 바라보고 제가 앰베서더님께 사진 찍어도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떨면서 사진을 네, 촬영까지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정은 선생님의 최신 에디션은 고가 제품이고 레어해서요. 국내에서는 직접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미술, 또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술 같은 위스키, 또 위스키와 같은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는데 갤러리 업계에서 매출 1등을 45살이 되기 전에 이뤄보자. 제가 이제 한 8년 남았거든요. 8년 동안 안 팔리면 매출 1등 찍고 사러 가겠습니다. 구입하시면 저 꼭 한 입 저 혼자 얻어 다 마시러 마실 가겠습니다. 저 혼자 다 마실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어딘가로. 두 분과 함께요. 또 미술 그리고 다양한 작품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글램피딕 더 사랑하게 됐고 또 미래에 또 잠재 고객을 확보하시지 않았을까. 레이디번. 작가님은 좀 어떠셨나요? 아, 저는 그 위스키랑 예술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게 오늘의 꾸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 평범하게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쌓여가면서 굉장히 그 빛을 발하는 게 위스키이고 또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증류소에 있는 그 장인분들처럼 정말 시간을 쌓아가면서 정말 멋진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요즘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꾸준함도 정말 중요한 거군요. 네, 꾸준함을 이기는 게 없더라고요. 네. 네, 두 분 다 멋진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슬란즈바로 건배하면서 우리 플레이 위스키
멈춰 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슬란지바. 슬란지바.